그 편문자표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소제목. 쭉 그냥 필요한 거 여러분 쭉 적으면 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같은 거리 이렇게 할게. 제목이 여러분 이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 유형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AP랑 BP랑 같다. 문제에서 만약에 AP랑 BP랑 여러분 같대. 그러면 일단은 A랑 B는 여러분 문제에서 당연히 몇 컴마 몇인지 여러분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점은 가만히 있어. 근데 P가 어디 있어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냐 이거야. 근데 그 P가 한 개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과연 P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여러분 바로바로 다 상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일단 이었을 때 여러분 중점도 가능하겠죠. 근데 중점만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등분하면서 수직인 선. 그래서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건데 그 위에 여러분 P 하나 그냥 잡아주고 거리가 같다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각나면 돼. 이 선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 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등변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다 일단 저 생각이 딱 나면 이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뭐 점이든 직선이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행하면은 안 되고요. 일단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L1, L2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도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 점은 어느 선 위에 있을까요? 그렇죠. 가계이등분선. 자,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이 근데 몇 개 나와? 그렇지. 그것도 여러분 다 알아야 돼.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선을 하나 쫙 그은 다음에 여기 각 갖다 표시를 해주고 왜 두 개인지 아시죠? 내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요 바깥쪽 있죠? 외곽을 이등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이 여러분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황색이랑 보라색도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 직각.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계 이등분선은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여러분 수직입니다. 기울기 곱이 얼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다 연관되는 거니까 이제 모르면은 그냥 알아서 그런 것도 적어놔야 돼. 주황색이랑 보라색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보라색을 알면 주황색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모르면은 써놓고 자, 그랬을 때 하여튼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결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점이 어느 선 위에 있냐면 얘는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이 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수식으로 구해야 된다 치자. 그러면 수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점을 x,y라고 두고 점이랑 누구와의 거리? 그쵸? 그러면 이제 얘와 L1의 거리도 구하고 그러면 아까 그 공식 물어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실제로 써야 됩니다. 얘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L와의 거리와 그 다음에 L2의 거리가 같다 해가지고 약간 노가다스럽지만 어쨌든
저 가계이등분선을 구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점집 거를 2번 해서 같다 해가지고 절대값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심이랑 또 연결되는 게 지금 이거거든. 외심이랑 연결되는 게 왼쪽이고. 그래서 일단 모르는 거는 일단 여러분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평면좌표 하면서 외심부터 딱 나와요. 삼각형의 외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할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언급하면서 할 거니까는 일단 외심부터 갈 거고 일단은 외심은 특히 외심을 구하기 전에 무슨 삼각형인지부터 꼭 체크를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외심 구하는 공식 이게 아니고 외심은 특별해. 외심은 특별하니까 걔가 만약에 여러분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뭐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런 걸 여러분 이제 파악해놓고 문제 푸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외심이 어디 있죠? 그렇죠. 요게 여러분 딱 외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면은 반지름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 외접원의 반지름이 그냥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용 안 하고 막 수식으로 가고 있으면은 시간을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삼각형인지부터 일단 길이로 체크를 하든 기울기로 체크를 하든 일단은 길이 구해서 정삼각형도 잘 나오고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뭐 정삼, 이등변 이런 애들은 그려서 푸는 게 여러분 빠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삼각형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길이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울기가 90도인지만 보면 됩니다. 길이, 세변의 길이 구하기 아니면은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반대 있는지 관찰하기 해서 일단 체크를 하면요. 첫 번째 외심 성질 있죠? 외심 지금 P라고 잡을게요. 저 외심을 P라고 잡으면은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림 굳이 안 그려도 여기가 P면은 얘는 P부터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PA, PB 자, 2개 아니고 3개가 다 같다. 그럼 여러분 일단 외심이 생각나야 됩니다. PA, PB, PC 이렇게 3개가 다 같다. 그러면은 이제 외심의 성질이니까 이게 거꾸로도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가 되면 돼. 외심일 때 저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심 구하는 2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요거 길이 공식. 자, 만약에 내가 길이 공식으로 구할 거면 A, B라고 잡고 점과 점, 점과 점, 점과 점 연립 2번. 그러니까 식이 꽤 길었거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 세 점을 아는데 같은 상황이야. A, B, C는 아는데 얘를 이제 찾는 다른 방법. 힌트가 이건데 세 점이 있고 그렇죠. 그냥 뭐 방정식 구하기? 원 방정식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원 방정식 중에서 그 일반형 있죠. 일반형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그지 이렇게 생긴 거 a, b, c만 딱 두고 는영 이렇게 해서 세 점을 그냥 대입해서 a, b, c 찾아버리기 해서 여러분이 뭐 얘도 뭐 엄청 빨리 끝나진 않지만 보통 원점 하나는 주니까 문제가 좀 쌤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해요. 원점 하나는 주고 이런 문제 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일단 하면 됩니다. 해서 이제 중심이랑 반지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외심은 지금 이렇게인데 그 정의 또 있어요. 또 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또 있어. 이제 직방으로 한번 생각해봐. 직방. 그러니까 결국엔 다 알아야 돼.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편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외심을요, 직선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혹시 외심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외심의 정의? 그게 정의가 아니거든. 뭐의 교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와, 너 도형 겁나 잘하네. 자, 여러분 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좌표가 있으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풀겠지. 세 점의 좌표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축에 평행한 좌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선 세 개가 있다든지 요럴 때는 이제 이걸 하고 싶으면 결국엔 또 교점을 구해야 돼. 몇 컴마 몇인지 몇 컴마 몇인지 귀찮잖아 그것도. 하여튼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외심의 정의 이용하기. 자, 정의가 뭐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교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등변이라고 돼 있으면은 어쨌든 이 선 있죠. 이 선 안에 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는 바로 사실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직선이면 이게 축에 평행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 얘가 만약에 뭐 3컴마고 5컴마면은 이게 4컴마니까 이 외심 자체가 이 선 위에 있어서 X좌표는 그냥 바로 나오는 이런 느낌. 뭐 나중에 문제 많이 풀겠지만 요건 여러분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여기 2등분 중점을 딱 찍고 중점에서 90도 선 딱 그어. 그러면 거기 안에 일단 외심이 있는 거고 정확한 좌표를 찾고 싶으면 하나 더 해야죠. 여기도 중점 찾고 거기에서 90도 딱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만나는 점 있죠. 그게 이제 외심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도 있다. 해서 이 세 개가 여러분 다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외심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외심 했잖아요. 이제 내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심 끝.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내심. 그러니까 이게 외심이라고 해서 O라고 하고 막 내심이라서 I라고 하고 이런 거 안 줘. 문제에서는. 그런 것도 안 붙여줘. 그냥 P라고 돼 있고 이렇게 주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각형의 내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약간 순서대로다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 P가 있고 얘처럼 그 점 3개, 삼각형 점 3개 있죠. 꼭지점 3개를 알고 있다고 치면은 얘는 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거리가 같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 무슨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여러분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했을 때 이렇게가 이제 원이 만들어지는 게 내심이기 때문에 변까지의 거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림을 그려놔도 되고 이것도 그냥 P라고 잡을게요. 내심을 P라고 하면 문제에서 P 그 다음에 여기 수심이니까 수심은 보통 H라고 잡거든. 뭐 그림 그려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요 거리가 여러분 세 개가 같으면 내심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야? H1, H2, H3 이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일단은 자, 여기에서 요거 있죠? 이거 주의사항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을 때만 이게 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가 같다라고 해서 지금 P가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놨잖아. 근데 이제 얘가 내심인 게 맞거든. 근데 점 P가 내부가 아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게?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긴 어려운데 원방이랑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삼각형의 그 방심이라는 게 있어요. 방심. 근데 이름은 뭐 몰라도 되긴 한데 그 삼각형에 오심이 있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그 다음이 방심이야. 5번째가. 방심하지 말 때. 알겠죠? 방심하면 안 돼요? 네, 하여튼요. 자, 방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얘를 또 만족해요. 근데 이제 이름 자체는 기억을 못해도 되는데 그림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돼. 왜냐면 원방에서는 간혹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일단은 그 방심이 뭐냐면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있죠. 나머지 두 각의 외각의 이등분. 여기 외각의 이등분. 여기는 내각 해서 만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러분 이 삼각형의 방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원방에서 가끔 나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여기 안다고 뭐 해야 될 거 없으니까. 그럼 원을 좀 잘 그려야 돼. 여기랑 여기에 그 삼각형 합동 때문에 이렇게 접합니다. 이게 무조건 접하게 요렇게 이제 원이 그려져요.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게 그냥 뭐 방심인데 이러면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이등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요 이게 이제 다 접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까 그거 있죠. 요게 여러분 이제 P가 되면은 색깔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그 A, B, C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이제 P면 얘가 뭐라 했냐면 변에 수선의 발 내린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 변 있죠. 요 변의 수선의 발. 괜히 주황색 걸리고 있네. 변의 90도 요 길이. 또 이 변 있지. 여기에 90도. 그러니까 연장선이긴 하지. 연장선. 직선으로 따져. 그냥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러분 세 개가 이제 똑같은 거죠. 여기에 수선의 발, 여기에 수선의 발, 여기에 수선의 발. 해서 요 세 개가 이렇게 같은 거죠. 그래서 방심은 여러분 평면좌표 배워봤지만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원방에서 이 그림 자체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세 개 길이 같은 거. 그게 요 삼각형들이 합동 조건 때문에 요렇게 밖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면은 이거 방심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대화가 되게끔 해서 요게 보통 이제 내심을 알려주는 건데 요런 그림에서 요 세 개가 같다는 거 요 정도만 그냥 어디가 같은지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이거는 끝났고요. 그 내심은 정의 요거 있죠. 정의 아까 외심 정의처럼 내심도 여러분 정의를 이용하면은 내심은 무슨 선의 교점? 그렇죠. 각이등분 해서 각이등분 해서 여러분 만나는 점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 내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채린이가 질문했던 것도 이제 내심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거든. 근데 이제 하나 적어놔. 자, 만약에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야.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가 이제 이거 만약에 구하려면은 이거 막 점짓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요 좌표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뭐냐면은 그 점이랑 이렇게 좁은 데다 해가지고 점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있죠.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요 길이가 A고 B랑 마주보는 거 B고 C랑 마주보는 거 C고 이렇게 썼을 때 일단 공식 써놓고 설명해 줄게. 자, 분모는 3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스몰 a가 변의 길인데 맞은편에 있는 점이랑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 B, C는 지금 길이잖아. 이 세 변의 길이. 요 길입니다. 근데 이 A는 뭐냐면 이 세 점에 좌표가 들어가요. 좌표.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좌표잖아? 그러면 여기도 X좌표가 들어가면 돼. 뭐 만약에 뭐 A, A 하면 안 되지. X1, 였어. 그럼 여기는 그냥 X1 곱하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런 식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 Y좌표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세 개에
이 각각에 y좌표가 이렇게 뿅뿅뿅 들어가면 됩니다. 하여튼 그 채린이가 아까 마플 시너지 질문한 거 있죠? 대입하면 사실 답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유도 과정이 그 우리 교육 과정까지는 아닌 거야. 뭐 벡터랑 연관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면 써먹는 거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거 알려주기만 할게요. 그러면 내심은 이제 이 정도 가계 이등분선 잘 할 줄 알면 되고, 아니면은 좌표 물어봤을 때 이거 공식 외우면 끝난다. 요렇게 하면은 내심은 됐어. 자, 그럼 이제 내심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제 무게중심이랑 수심이랑 할 거임. 그리고 하여튼 자 이제 무게중심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무게중심. 문제에서 낼 게 많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할 거고, 중선의 정리 한번 갔다가 자, 일단은 무게중심은 그래도 보통 문제에서 G라고 줍니다. 외심 내심은 알파벳 안 줘도 성질로 구하라 그러고, 무게중심은 대놓고 G라고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그냥 G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자, 문제에서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세 점이 있을 때 A, B, C 점 좌표 주고 제곱 더했을 때의 무슨 값 물어보게?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 있죠? 그게 여러분 무조건 무게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이유가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마플교 가서 보면 돼요. 결국에는 평균이 됩니다. 평균. 이차 함수 최소값 되면서. 그 뭐 이렇게 기억나? 이게 만약에 ABC가 이제 x1, y1, 얘가 x2, y2 이렇게 점 주고, 그 거리 공식 쓰는데 제곱이 있어버리니까는 x 빼기 x1 제곱, y도 y 빼기 y, 에이? 맞나? 아니지. x부터 일단 써야지. x 빼기 x2 제곱, x 빼기 x3 제곱, 막 이렇게 겁나 되면서 이걸 싹 다 전개하면은 3x 제곱에 2배의 x1, x2, x3 뭐 이렇게 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함수로 만들면 이거를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이제 x 빼기 3분의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 값이 여기 뒤에 남는 꼬랑지고요. 어쨌든 최소 되는 순간이 여기에 얘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여러분 이제 무게중심 좌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딱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최소값일 때의 P가 무게중심입니다. 그죠? P가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저거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자, 무게중심의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 2대1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여기 무게중심이 여러분 딱 있으면은 넓이를 몇 등분? 3등분 해버립니다. 무게중심 성질 중에 여러분 넓이랑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 넓이 3개 같고요. 그 다음에 쫙 끄면 이제 6등분도 맞아요. 근데 일단 문제에서는 보통 6등분으로 나오지 않고 P라고 주고, 그 P가 무게중심이긴 한데 P라고 주고 삼각형 물어보죠. 그러니까 PAB 이꼴. 자, 이게 넓이 같다는 뜻. 세 줄은 합동이란 뜻이고 두 줄은 넓이는 같은 거. 그러면 삼각형 T 모두 같아. BC 또 삼각형 모두 똑같아. 그렇죠. 요런 PCA구나. 하여튼 요런 표현이 나오면은 무게중심이면은 요렇게 넓이 3개 같네 해서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자, 근데요. 자, 요것도요. P가 삼각형의 어디면? 내부면은 여러분 무조건 무게중심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아까처럼 삼각형의 외부에서도
이제 저 넓이 같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딱 한 번 본 것 같아. 시험 기출문제 그런 거에서. 무게중심 아니니까 이제 이게 한 번 꼰 거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 P로부터 넓이 3개, 여기 흰색이잖아. 자, 노란색 PAB 그리고 PBC. 그냥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색깔. 아, 이거 겁나 띠띠거리네. PAC. 여러분, 자, 이 3개가 같을 수 있다? 무슨 도형 생각나? 맞아. 말은 모을 필요도 없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면 여러분 평사가요. 평사만 만족해도 되지. 왜냐면 이렇게잖아. 평사 그 넓이 성질. 얘는 이렇게 이등분이니까 여기 넓이 똑같고 얘도 이렇게인데 여기 중점이니까 이렇게도 똑같고 여기 사등분이잖아요. 넓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게 2개씩 들어가면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다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외부에 있는 거면은 평사 만드는 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사 되게 하는 한 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떠올리면 돼요. 평행사변형. 평사 되게 하는 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도 기억나야 돼요. 그 평행사변형 되려면 점에 좌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모르면 써놓으면 돼요. 그냥 모르면. 이렇게 여러분 점에 좌표 있을 때 문제에서 3개는 알려줘. 그러면 이거 하나는 어떻게 빨리 찾았어? 점 좌표 찾을 때? 그렇죠. 2개의 중점으로 찾았죠. 평사 성질. 그래서 이 X좌표와 X좌표의 평균이 이 X좌표와 X좌표의 평균이랑 같다 해가지고 3개가 채워 있으면 요거 하나는 여러분 바로 구해줘야 돼.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어쨌든 합이 같다는 거지. X1 더하기 X2 한 거랑 X3 한 거, X4 더한 거랑 여러분 같은 거죠. 그래서 좌표가 하나 비어 있으면 얘는 마주보는 것끼리 좌표의 합이 같다 해가지고 3개 알면은 그냥 바로 그냥 좌표 찾는 것까지 해서 평사 나오는 거랑 마름모도 여러분 어쨌든 평행사변형이니까요. 마름모는 뭐 길이 조건 하나 더 쓰면 되겠죠. 근데 그냥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문제 멘트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삼각형 ABC의 그거 있죠. 뭐 M 대 N으로 그 뭐라 하잖아. 변 뭔지 알아? 다 쓸 수는 없잖아. 너무 귀찮아. 변 3개가 있고 이거의 M 대 N 내분점 가지고 뭐 PQR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자, 이거의 무게중심이 기존에 있던 삼각형 무게중심이랑 뭐하다? 같다. 그냥 그 문제. 근데 그게 여러분 내분점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뭐도 된다? 외분점도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 그 B가 하나라도 바뀌면 안 되고요. 그 B가 똑같을 때만 해서 문제 풀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여러분 A, B, C가 있죠. 그러면 외분점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뭐 멀리 가까이 이렇게 가고 또 B, C, A, B 했으니까 B, C 얘도 멀리 가까이 찍고 에? 그림 이상한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기다려봐. M 대 N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나? A, B 했지. A, B. 그럼 내가 짧고 멀게. 그러면 B, C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짧고 멀게. 그리고 C, A 하면은 C에서 외분이니까 짧고 멀게. 하여튼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외분점이어도 이 밖에 있는 무게중심과 안에 있는 무게중심이 여러분 일치한다.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무게중심 문제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무게중심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심 가요. 수심. 문제에서 대놓고 수심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는 잘 안 하지만 구해야 될 때는 있거든. 물어보는 경우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심은 뭐의 교점이죠, 여러분? 수선의 교점입니다. 일단 수선의 교점. 야, 근데 이것도 정의 안 썼다. 정의. 무게중심 뭐의 교점이야? 중선. 해서 막 중점, 중선 연결 정리 막 개 중요한 거 있잖아. 하여튼. 자,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중선의 교점. 그래서 변을 이등분하는 점이랑 연결한 거 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중점 연결, 이런 그림, 요런 그림 여러분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선 정리, 파푸스 있죠. 그거 해가지고 막 길이 구하는 것들 나옵니다. 하여튼 그건 좀 이따 할 거예요. 하여튼 이 그림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은요, 이렇게 삼각형이 여러분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따지지 않고 90도 내려버리는 겁니다. 변에다가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렇게 그냥 완전 그냥 90도 탁 내렸을 때 여러분 만나는 점 있죠? 이걸 여러분 이제 수심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직방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직방. 수직인 직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꼭지점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거랑 수직인 직선, 이런 식으로 직선 두 개만 구해도 만나는 점이 여러분 수심일 거니까요. 꼭지점 지나면서 마주보는 거랑 90인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면 수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 자체가 이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여기를 밑변이라 치면 이거 높이 의미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은 뭐 넓이 물어보거나 하는 거니까, 그거는 뻔한 거니까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했어. 삼각형 오시면 이제 끝났어요. 아까 방심도 잠깐 나왔고, 그지? 다 끝났어. 다 끝났고 이제 그 중선 정리할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끝나가요. 이제 개념 중선 정리가 사실은 어느 정리에 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배운 거는 중선의 정리, 그리고 안 알려줬던 건데 하여튼 여러분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 근데 이거 왜 알려주냐면 아는 게 무조건 유리해. 그리고 고2 때도 다 외워. 수원할 때.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그냥 하고 써먹으려고요. 좌표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 오히려 더 오래 걸려서 암기 잘하는 사람은 요거랑 여러분 친구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해버릴 거고, 요거는 이제 완전 필수는 아닌데 나는 쓸 거예요. 왜냐면 풀이 과정이 너무 짧아지는 공식이라서. 하여튼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 있죠. 그 도형에서 이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이 공식 3개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3개를 여러분 이제 한꺼번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3개 묶음이에요. 묶음. 자, 그러면 이제 중선 정리는 뭐였냐면 파푸스 있죠. 파푸스. 자, 삼각형 딱 그려놓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야겠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같니? 왜 있어? 자, 해놓고 그 그림, 자, 중점 M 쓸게요. M 쓰고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주고, 연결했을 때 여기를 중선이라 부릅니다. 얘 이름이 여러분 중선이고요. 공식 있죠? 공식 하나씩밖에 없어. 3개만 외우면 돼. 자, 여기 이제 길이 적을게요. 자, 길이 그때 뭐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외웠냐면 그냥 AB. 여기 AB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으니까는 그냥 MM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 B, M, L 길이가 4개인 거죠. 그랬을 때 공식 기억나는 사람 정확하게 좌변 뭐야? 좌변. 그렇지. 마치 피타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물어보죠.
삼각형 그림 나오고 아니면은 좌표 있어도 돼. 왜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막 하여튼 나중에 또 나와요.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 있으면 중성정리로 다 풀 수 있어. 수식으로 풀 수도 있고 중성정리로도 풀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아놓는 게 무조건 좋아. 모든 문제집이 다 있어. 중성정리 응용 문제가 하여튼. 해서 여러분 일단은 자, 좌변이 공식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우변에 숫자 뭐 있고 2 있고 괄호 열고 우리 주인공 L제곱 있고 더하기 누구 제곱?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일단 이건 무조건 필수.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게 이제 이거야. 근데 이거는 얘보다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스튜어트 정리 안에 특별히 중점일 때 공식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 이게 이제 모든 삼각형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중점일 때만 길이 쓸 수 있잖아요. 공식. 근데 이거는 참고로 모든 삼각형 다 가능입니다. 전부 다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중선정리 응용 문제라고 낸답시고 중선정리를 한 3번 써야 풀리는 문제도 있어. 왜 하기 싫잖아. 3번 쓰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워버릴게요. 자, 그냥 삼각형 그려요. 아무렇게나 그려요. 아무렇게나. 자,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여도 상관없어. 어디여도. 중점이 아니어도 돼. 아무데나 찍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을 해. 자, 그러면 쟤처럼 뭐 이렇게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A, B. 자,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다른 거잖아요. M, N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는 똑같이 중선은 아니지만 왼쪽이랑 비교하게 그냥 L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A, B, M, N, L. 이 5개 중에서 어쨌든 4개는 숫자고 하나는 여러분 찾을 때 뭐 보통 얘를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하여튼 문자가 지금 5개인 거죠. 자, 얘 공식이 얘랑 약간 비슷해. 비슷한데 잘 들어봐.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지? 같으니까. 그렇죠? 이 B가 여러분 1대1이죠. 근데 얘는 같아도 쓸 수 있고 달라도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어쨌든 얘는 M 대 N이잖아. 여기서 대각선 있죠? 대각선끼리 여러분 곱해지거든요. 근데 쟤처럼 일단 제곱을 하고요. 이 마주보는 애랑 여러분 곱해집니다. 뭐 증명은 고2 때 뭐 코사인 법칙 배우고 하면 이제 증명할 수 있고 아니면 피타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피타 여러 번 해가지고 연립해야 돼. 자, 그 다음에 B제곱도 똑같아. 누구랑 곱하겠어? 그렇죠. 마주보는 거랑 그냥 곱하면 돼. 그냥 외우면 돼, 여러분. 증명 아무짝에나 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 자, 하고 이제 여기에 얘는 여러분 숫자 2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약분돼서 2만 남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얘랑 얘를 더하면 돼요. 일단 숫자 2가 M 더하기 N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곱하면 돼.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일단 L제곱은 무조건 여러분 똑같아. L제곱 딱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M제곱도 얘들이 뭐 한 거야? 곱한 거죠. 자, 얘들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외로워? 아니 뭐라는 거야? 엄청 어려우면 안 시킬 텐데 저거를 외웠으면 이거 뭔가 비슷한 느낌 해서 하여튼 외워봐. 외우면 진짜 고2 때까지 그냥 계속 저 삼각형 문제에선 다 쓸 수 있는 거야. 길이 하나 구하는 게. 이거 90도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래서 저거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스튜어트 정리인데 증명 봐도 어차피 몰라요. 아, 피타로 증명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요걸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가계이등분선 구하는 것만 아까 설명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등변처럼 그렸어, 너무. 약간 삐뚤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각을 여러분 2등분, 요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얘도 그림이 여러분 계속 선이 여러분 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쟤를 쓸 수가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A, B 이렇게 또 똑같이 적어주고
여기랑 여기가 여러분 몇 대 몇인 건 알죠? 그죠? 그거 모르면 또 적어놔야 돼. 요 왼쪽 오른쪽 길이 b로 똑같이 내분하는 점이 무조건 여기가 여러분 됐었거든요. 그래서 a 대 b는 뭐 여기 mn이라고 치면 m 대 n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내분점 문제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잠깐 지우고 이거는 여기까지 썼으면은 지금 옆에 건 안 적어도 돼. 일단 결론만 적고 외워도 되거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L 잡으면 A, B, M, N, L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공식에서 잘 봐봐. 여기랑 여기가 어차피 얘랑 비례하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 A, K, B, K 이렇게 잡아볼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를 유도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를 AK, BK라고 잡아버리면 A제곱 BK 플러스 B제곱 AK는 그다음에 K로 묶으면 A 더하기 B 곱하기 L제곱에 M에는 그대로 적고 K 약분하고 A 더하기 B 이거 AB로 묶으면 A 더하기 B 하나 약분되고 근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니까 과정이 너무 기네. 그냥 외울게요. 뭐냐면 L제곱을 요게 공식이 여러분 요거 이항시켜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사람만 외워라 이거는. 요거 제곱이 자 마치 소공식 하듯 소공식? 하여튼 요거랑 요거 곱한 거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막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면은 이제 쓸 수 있는 문제에서 그냥 유리하다 요 정도지.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잘 외우는 사람만 그냥 그렇게 해놓고 요거 여러분 무조건 외워주세요. 나중에 내신고쟁이도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중선 정리 여러 번 써야 되는 거 그냥 이거 한 방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우리 꼭 오늘 외웁시다. 여기 뭐 다 거리 공식이어가지고 그냥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저거 넘어갈게. 싹 다 그냥 다 점점거리 다 이런 거고 여러분 7번에서 대놓고 그냥 7번만 됩니다 여러분. 7번에서 대놓고 외신좌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가 더 편할까요? 그냥 뭐 구하는 게 편해 보통? 어디에 대입하는 게 편해요? 원에 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봐봐 얘도 길이 봐봐 길이. 자 일단 습관이 들어와야 돼. 이 좌표가 뭔가 이렇게 똑같은 건 없어 보여. 이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무조건 그려서 푸는 게 더 빨라 공식보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이렇게 같은 선상이 없긴 해. 뭐 x좌표가 똑같다든지 y좌표가 똑같다든지 그런 건 없어. 근데 일단은 문제를 잘 만든 거면 아마 삼각형 중에 뭐 이름 있는 걸 거야. 하여튼 해볼게. 일단은 루트 80. 그러니까 안 물어봤지만 일단 구해보는 거야. 4칸 차이 나고 8칸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 루트 80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기해보면 12칸에다가 4칸?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나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닮음 좀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4칸 12칸이거든? 그 숫자가 좀 크잖아. 그러면 이거 나누기 4 해가지고 여기가 루트 얼마죠? 10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몇 배 하면? 4배 하면 되잖아. 그지? 숫자 크거나 아니면 막 겁나 루트 뭐 있을 때 이럴 때 조금 닮음 이용해가지고 숫자 작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그 숫자 곱해주면 여러분 되니까요. 여기가 그러면 루트 160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이등변이면서 뭐기도 해요.
그렇죠. 직각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직각 이등변이었던 거야. 그럼 어쨌든 이등변도 이등변이지만 직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심은 어디 있다? 빗변의 그치. 그럼 봐봐. 이걸 확인했으면 이렇게 끝나는 건데 아니면 이제 그냥 연산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외심은 여러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이런 거 있죠. 지금 그 변 3개 그러면 삼각형. 근데 중점이랑 연결했을 때 값. 이거 무슨 정리 이용하는 거야? 그쵸.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안 외우면은 막 수선의 발 내려서 x 잡고 양쪽 x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피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이거는 중선 정리. 그럼 이제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사실 답이 나오니까요. 내분점은 공식 일단 여러분 뭐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2에서 설명을 하던지. 17번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평사든 마름모든 대각선의 그 좌표의 합이 여러분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끝나야 돼. 얘들이 더하면 지금 4잖아요. 그럼 얘들이 더해도 여러분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그려봐도 좌표가 바로 나오는 것들은 바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름모도 지금 똑같죠? 1이랑 누구랑 넣어야 돼? 1이랑 Q. 그리고 반대로 P랑 누구랑 넣는다? 6. 그럼 벌써 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길이 공식 써가지고 식 하나 더 찾아서 PQ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까 그 평사 성질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뭐 아까 설명한 무게중심 똑같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쯤에서 자 다시 필기 하나만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냥 딱 그 마무리 정리. 왜냐면 이제 섞여서 나올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필기. 자, 요거는 이제 큰 제목이 있어. 큰 제목. 큰 제목 뭐냐면요. 거리의 합의 최대 최소. 그래서 이제 방금 배운 것들이 여러분 섞여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 제곱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제곱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은 P 한 다음에 여기 PA야 아니면 제곱이 있는 거야. 막 제곱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게 막 혼동되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정리를 한번 해버리고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시 쓸게요.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거리. 선분 안 썼잖아. 기다려봐. 잠깐만. 선분 길이. 나 아까 뭐라 했어? 제목? 선분 길이. 선분이 거리잖아. 선분 길이의 합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하이트.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이 안 되어 있는 것부터 여러분 할 거거든. 1번 동그라미. 자, AP 더하기 BP. 자, 얘는 여러분 무조건 최소 물어보죠. 최소. 최대는 안 물어보지. AP 더하기 BP의 최소. 혹시 이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 무슨 문제라 부르죠? 우리 네 글자로. 그거 있잖아. 막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 그러니까 단순 연산 말고 P가 여러분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B는 고정. P는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X축 위에다 치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그렇죠. 이제 다 왔다리 갔다리가 여러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대칭이동이었습니다. 대칭이동. 그래서 P가 있는 선 있죠? P가 있는 선으로 둘 중에 한 개를 대칭이동을 빡 시켜가지고 이걸 B'이라고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여러분 같을 테니까 대칭이동 시킨 거 잠깐 지우면은 이제
AP 더하기 BP가 AP 더하기 누구랑 똑같죠? B'P랑 여러분 똑같죠? 근데 걔가 무조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서 A, B, 프라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최소값이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쫙 연결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포인트는 무조건 직선이야. 직선일 때 최대 최소가 생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곱이 없잖아. 그지? 제곱이 없으면은 최단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곱이 없으면 최단거리.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쫙 해보면은 이게 세 점에 의해서 삼각형이 생기거든. 그러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제일 짧을 때가 무조건 이 선분일 때라서 이제 실제 최소인 순간의 P는요. 교점의 좌표로 구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인지를 물어보면 P가 있는 선과 A, B' 직선의 교점,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이 교점을 찾는 방법은 보통 연립이었습니다. 연립 방정식 해가지고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제곱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최단거리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이제 끝난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그러면 그 다음에 3개짜리, 4개짜리까지 시험에 나와. 저 두 번째. AP 더하기 BP 더하기 CP의 최소 있고요. 그 최소는 똑같아요. 세 번째, 4개짜리. 근데 일단 그러면 이제 ABC랑 ABCD는 문제에 고정이 돼 있는 거고 P가 그냥 임의의 점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일단 그 제목만 그 이름만 적어라. 페르마 포인트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오면은 겁나 치사한 건데. 하여튼 일단 이거 적어놓기만 하고 일단 이거는 이제 그냥 별표 이렇게 해놔. 그냥 일단 별표 해놓고 잘 안 나와요. 이 약간 그 중학교 따지면 중학교 A급 수학 뭐 이상한 거 있지. 아니면 막 신의 수학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런 데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라 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냥 이름은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하여튼 나오는데 일단 놔둬봐. 놔두고 요거는 이제 종종 나와서 여러분 그 ABCD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점이 4개니까 어쨌든 사각형이 무조건 있겠죠. 자, 무슨 사각형이든 상관없고요. P가 어디 있어야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인지는 얘는 최단거리 아니고 딱 정해져 있지. 어디에 P가 있어야 돼? ABCD가 그렇죠. 얘네 여러분 이제 나오죠? 그럼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거 연결, 마주보는 거 연결, 만나는 점 있죠? 걔가 여러분 이제 최소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거보다는 무조건 길어지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이게 4개짜리 나오면은 얘는 사각형, 그냥 대각선. 두 대각선.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했어요. 한 2개, 3개, 4개. 뭐 연결다리가 있어요. 그래야 이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선분 길이 합 지나가고요. 이제 4번째 가가지고 이제 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 근데 일단 필기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풀이 방법이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그냥 이용하면 오늘 배운 거를 이용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 이렇게 있고 어쨌든 이게 막 이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자 일단은 중선 정리로 여러분 이거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게. 문제집에서는 여러분 그 다른 방법으로 여태까지 풀었던 거지만 우리가 응용 문제도 너네가 어쨌든 시험 나왔을 때 풀어버려야 되니까
중선 정리.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 A랑 B가 있고 기다려봐 잠깐만 P가 여러분 여기 어딘가 임의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되고 P가 어떻게 문자를 잡아야 되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거야. 그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데 A랑 B는 고정이야. A랑 B는 고정이고 P가 예를 들어서 어디 위에 있다 줘 이렇게. P가 여러분 이 선 위에 있는 거야. P가 이 선 위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래. 자, 이게 일단 여러분 임의의 점입니다. 요 선분 위에 있는 거지 이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임의의 점이라 부르죠. 그래서 아마도 내신 고정에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올림포스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올림포스 그 발전 뭐죠? 3? 단원 마무리 3인가? 뒷부분 하여튼 그거 있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 얘 자체가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럴 때는 얘랑 마주보는 무슨 점을 체크한다? 무조건 무슨 점? 그쵸. 중선 정리를 쓰려면 여러분 중점이 필요하죠. 자, 요 그림은 내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야. 문제에서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내가 찾아야 돼. 요 선분의 중점을 찾고 연결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선 정리를 그 AB 말고 그냥 저 선분 길이로 여러분 쓰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누구랑 똑같냐면 2배 하고 PM제곱 플러스 MB제곱이라고 딱 표시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는 누구죠? 변하지 않는 길이? 요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에서 P는 움직이는 점인데 A랑 B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고정돼 있어요. 고정. 그러니까 숫자라는 소리야. 숫자. 자, 우리가 좌변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P가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니까 전개를 열심히 해봤자 식이에요. 식. 숫자로 안 나와요. 근데 식이라고 했는데 시리가 얘기하네. 자, 뭐죠? 내가 뭐 지금 뭐하고 있어? 하여튼 뭐죠? 하여튼 얘가 여러분 얘야. 근데 얘의 최소값을 안 구하고 복잡하니까 이 오른쪽이 제일 작았을 때를 구한다 이거야.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 숫자야 문자야?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결론은 뭐냐면 PM만 작으면 끝나요. PM이 제일 작을 때가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M이 뭐냐면 이 중선 길이 있죠. 이 길이요. 자, 이거 언제 제일 짧을까요? M은 안 바뀌어. 언제 제일 짧아? L이. 얘는 가만히 있어. P는 여기 위를 움직여. 여기 이게 제일 짧다고? 아닌데. 수호가 얘기했어? 복덩이가 들러왔구만. 자, 여러분 봐봐. 직각일 때가 여러분 짧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L의 최소값이에요. 이거요. PM. PM이라고 적어도 되고 L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요 초록색 길이 제곱 더하기 MB 제곱에다가 2배 하면 답인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쨌든 일단 해봐. 그림 문제에서는 무조건 중선 정리. 근데 그림 없이 좌표로 푸는 거는 식으로도 가능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 있죠? 그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중선 정리 가고, 그림이 없으면 얘도 가능합니다.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이차함수 표준형 만드는 거 있죠? 근데 얘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중선 정리 기억하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 아니야, 6번째까지 있어. 여러분 5번째.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기억나시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최소는 언제였죠? 그렇죠. 얘는 무게중심 생각나면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었다. 해가지고 자, 얘는 무게중심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이거 한여 부교재 올림포스 내신 수능 고난도 있죠. 거기에 이제 있는 문제입니다. 6번 아마 몰라 고쟁이는 확인을 못했는데 자, 이거 뭐냐면 아마 제대로 배운 적 없을걸. 이거는 A, P, BP 있고 더한 거 말고 뺀 거 의 최대 최소 인데 더 많이 물어보는 건 최대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배우면은 시험 나오면 틀려버려.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정리하고 이제 개념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렇죠. 딱 세트로. 자, 그러면 A랑 B는 여러분 고정입니다. A랑 B는 고정이고 P가 이제 임의의 점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최소. 자, 빼기 BP의 최소. 만약에 P가 여러분 아무 데나 있어도 돼. 그럼 최소는 근데 얼마일까? 너네 아는 거야. 기다려봐. 아니. 얼마? 그렇죠. 무조건 0이죠. 자, 여러분 봐봐. A가 여기 있고 상상하면 돼.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같은 선상에 할까? 직선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하여튼 A랑 B가 여러분 있어. 근데 P라는 점이 임의의 점이야. 얘는 레알.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점. 자, 그러면 임의의 점인데 거리를 빼서 제일 작으려면은 0이 제일 작겠죠. 그러면 그때는 딱 어디 있을 때예요? P가. 그렇죠. 그것만 상상되면 돼요. 자, 중점일 때 거리의 차가 저거를 차라고 얘기하잖아. 뺐을 때 그 길이 거리의 차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점마가 여러분 최소인 값은 그냥 0이고요. 0이고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A, B의 중점일 때입니다. 중점. 그래서 최소는 0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최대거든요. 근데 그 최대가 언젠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일단은 자, A랑 B가 여러분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 예쁘지? 나중에 축도 그리려면 기울어져 있어야 예쁘지?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좀 밑에 이렇게 할게요. 대각선 밑에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럼 이제 P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우리가 아직 결론은 여러분 모르잖아. 그럼 P가 어디 이렇게 그려.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비슷하게 그려. 자, 해가지고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요, 보통?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상 어디 그려도 이으면은 삼각형이잖아요. 자,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부등식이 만들어지거든. 부등식. 그래서 그 삼각형 결정 조건 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P 더하기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증명을 하려면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AP 부등식 두 개만 만들면 돼. 그 AP보다 여러분 뭐 더하기 뭐가 더 커야 돼요? B 더하기? 이런 거 아시죠?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하나보단 커야 삼각형 만들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단 저거 증명이니까. 해서 여러분 이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무거나 A, B 쓰면 안 되지. BP 써야 되나? 빼야 되니까요. 왜 BP 기다려봐. 잠깐만. 이건 쓰지 마봐.
써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써줘. 자, 일단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이라는 가정하에 이 부등식 두 개가 여러분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이항을. 그래가지고, 요 있죠? 여기 BP 넘기는 거고요. 이거는 AP 넘기는 거죠. 자, 넘긴 거를 하나로 붙여서 이제 쓸게요. 자, 그럼 여기에 AP 빼기 BP가 여러분 중간에 오면요. 이렇게 착 넘겼으니까 오른쪽에 AB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면은 요마가 이제 마이너스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넘기자. 요거 넘기고 이렇게 넘긴다 칠게. 그러면 AP 빼기 BP는 누구보다 크죠? 그렇죠. 일단 이거 증명과정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써놓으세요.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일 거예요. 길이의 차기 때문에 요 뺀 것의 차. 그러니까 양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리 문제라서.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은 이제 요거 절대값이랑 요거 절대값이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래서 누구보다 작으면 되냐면 그냥 양수니까, 길이니까요. 요거보다 지금 작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근데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삼각형이 뭐 할 때? 만들어질 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봐봐. P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도 있어?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을 때만 생각해보면 돼. 이제 이거를 직선을 쫙 꺼. 직선. 결론은 이 직선이 포인트입니다. 자, 직선을 쫙 그어보면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이 선 위에 있을 때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AB의 외분이라고 생각해봐. 밖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거리의 차가 AP 빼기 BP가요. 그냥 뭐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AB랑 여러분 똑같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와 만들어지지 않을 때를 합치면 여기에 여러분 등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볼 거니까 얘가 바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결론은 쉬운데 이 문제는 최대값보다 언젠지를 더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언젠지를 기억해야 돼. 이 P가 언제냐면 AB를 뭐하는? 지나는 무슨 선? 직선. 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뺐을 때 그 값이 여러분 최대가 되려면은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건 안 적어도 되고 이제 실전 문제야. AP 빼기 BP가 절대값도 무조건 붙어있어. 최대가 되는 점 P가 있는데 그 점 P가 X축 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X축 위에 움직이는데 이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이려면 직선 위의 점이라 그랬잖아. 근데 P가 X축 위의 점이래. X축으로 움직인대. 그럼 결국에는 누구와의 교점? 그쵸. X축과 만나는 점이 결국엔 답이었던 거야. 연장선과 X축. 만약에 얘가 Y축 위에 있대. 그러면 직선과 무슨 축? Y축.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이렇게. 그때는 이게 여기가 답이었던 거지. 하여튼 여러분 이거 영상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복습하면 되고 이제 문제만 배운 거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그 스튜어트 정리 연습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골라가지고 몇 개 그냥 같이 볼게요.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자, 20번 문제인데
거기다가 뭐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 그냥 다 설명한 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자, 요거 푸는 방법이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위에 점이잖아. 그러면은 위에 점이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두죠 이거? 뭐 맨날 하는 거 있지. 위에 점인데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딱 잡아버리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죠? 그냥 계산하잖아요. 왜? 3분의 길이 제곱하면은 루트 사라지죠. a 플러스 1 제곱. 얘에서 얘 뺄게요. 어디서 빼도 제곱하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빼면 a 마이 1 제곱. 3 빼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전개하면은 그냥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걔는 몇 차 함수로 봐야 돼?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그냥 뭐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하고 2, 마 6, 마 2, 마 10. 마이너스 16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상수 사실 관심 없어요. 자, 얘가 언제 제일 작은 값을 갖죠? 그렇죠. 그거 알면 되죠. 그냥 a가 2일 때 여러분 대칭축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2를 넣었을 때 있죠. 아, 근데 a를 물어본 게 아니네. 그럼 여기다 이제 2 넣은 게 그냥 답이에요. 아니면 요 식에다가 2 넣으면 되고요. 하여튼 그게 원래 이렇게 했지. 근데 오늘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요 멘트가 나오면 뭐가 생각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선 정리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삼아 그냥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중선 정리로 어떻게 푸냐? 중선 정리로 자 뭐야 저거 마일 컷 마일. 자, 마일 컷 마일 있고 1,3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가 y는 x 빼기. 근데 뭐야 기울기 1이고 마일 집어넣으면은 음수니까는 여기 뭐 여기 있긴 해. 하여튼 자,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p가요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위에 있대요. 뭐 있다고 치자. 여기 위에 있나 봐. 근데 중선 정리는 여러분 삼각형이야. 삼각형. 자, 요렇게야. 자, 했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게 어디랑 같은지 그림에서 그려줘야 돼. 자, A, B의 뭐 표시해? 그렇죠. 중점. 자, 중점 딱 표시하고 길이 갖다 해주고 연결. 하면은 여기가 이제 빨강색. 얘 이름이 여러분 중선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결론이 뭐였냐면 빨강색이 제일 뭐 할 때? 작을 때. 자, 그게 언제겠어? 빨강색이 제일 작을 때가. 여기에서 뭘 내려? 그쵸.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실제로는 요렇게가 여러분 제일 그거 한 거.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그러면 그림이 P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바뀌면 안 되지. 그러면은 P가 어디 써야 되냐면은 수선의 발 내렸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P. 이거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AM은 숫자고 PM 제곱에다가 2배 한 게 답인데 언제 PM이 제일 작냐 이거지. 근데 점좌표를 구하면 되네. 여러분 이게 몇 컴마 몇이에요? 평균 0이고요. 평균?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여러분 고정돼 있으니까 얘에서 P가 제일 짧으려면 얘에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그렇죠. 수선의 발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였던 겁니다. 이거 잠깐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요 길이 제곱이랑 요 길이 제곱이랑 더해서 여러분 2배 하면은 여기 대입한 거랑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응용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낫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걸 봤을 때 이제 연산되는 거는 딱 하시면 되고 그림 나왔을 때는 저렇게 중선 정리로 딱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봐봐. 23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게 몇 컴마 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얘랑 얘가 몇 컴마 몇인지 알려줬고, 그 다음에 두 학교가 이거잖아요. 거리가 같은 직선 도로 위에 설치한다. 근데 어디에 설치하냐면 이 도로에 설치한다 이거잖아. 그럼 일단은 뭐가 생각나야 돼? 그쵸? 수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알고 보니까 여러분 수직 이등분선 문제였던 거야. 중점을 찾고 거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뿅 내리면은 이 수직 이등분선 이 문제 푸는 거지. 이 문제.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에 이거 뭐라 부르죠? 이 점? 아, x축과의 교점인데 이름 뭐라 불러? 그렇죠. 절편. 이거 뭐라 불러? y 절편. 그래서 절편 찾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이면 돼.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저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26번 이런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중선 정리인 거예요, 이거는. 식으로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림 그려서 하면 돼요. 그림 그려서 하면 되고. 그러자 29번 나왔다, 29번. 봐봐. 삼각형. 있지? 이거 중점 아니지? 중점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여러분 스튜어트 정리 써가지고 답 낼 거예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거 뭐 증명 궁금해? 그러면 검색하면 돼.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모르잖아. 자 봐봐. 자 문제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한대.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하지. 자 1대3으로 내분하면 여기 뭐라고 쓰겠어 여기? K.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언제 나는 겁니다. 이런 건 언제 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삼각형인데 선 하나 꺼져 있고 문자는 누구밖에 없어? K밖에 없지? 그럼 그냥 스튜어트 정리 쓰면은 K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해설 봐봐. 이거 어떻게 하나. 너네 딱 봐도 하기 싫어. 내가 너네를 모르냐? 봐도 다음에 또 못 풀 수도 있어. 못 풀걸? 자 그래서 그냥 공식 여러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하고요. 그 다음 뭐 곱해요? 대각선 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고요. 대각선 곱합니다. 는 하고요. 자, 2배 아니고요. 얘랑 얘를 뭐 하죠? 더합니다. 4K고요. 괄호 열고 요마 제곱해야 돼요. 공식이 다 이거 제곱이었어. 그래서 요거 제곱하고 더하기 얘들이 뭐 한다? 곱한다. 그럼 벌써 외운 거야. 해서 이제 여기서 K는 약분하고 그냥 요 K 하나 여기 남잖아. 요 약분하면 K제곱 얼마인지 나오겠지.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근데 빈칸으로는 곧잘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 이 문제 의도가 그 좌표평면상에 제일 만만한 거 원점으로 잡고 뭐 BD가 3DC면은 C가 가까운 거야? B가 가까운 거야? C가 가까운 거지. B가 멀리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해설도 다 이래. 저 DD 겹치는 놈을 원점으로 잡고 지금 이거 3배가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둘까? 좌표로. 예를 들어서 문자로 마이너스 A, 0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두겠어? 3A, 0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증명도 이거 문제 해설도 여러분 다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D 여기 잡고 뭐 B가 멀리 BD가 CD 그러면 이거 C고 여기 B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3대 1이니까 뭐 3KK 잡고 그냥 파푸스 하면은 파푸스래. 스튜어트 정리하면은 저 K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고 좌표가 나는 그냥 좌표에서 이렇게 루트 하는 게 나은 것 같으면은 해도 되고 해설이랑 그냥 비교해서 여러분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그냥 요 정도 요런 거 그냥 스튜어트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 55분인데 그러면
내분점 공식 오늘 한번 안 했으니까 31번만 딱 보고. 자, 31번에 요런 분수꼴 있죠? 분수꼴. 근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앞에 이 숫자가 힌트야. 요 앞에 숫자 있지? 요런 게 지금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거의 다 이런 게 힌트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분자 동그라미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금방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외분점은 안 하는 것 같던데? 교과서에도 없는 거야? 뭐 안 봐서 없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 더하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얘 더하기 얘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점 문제다? 내분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대각선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얘랑 얘는 1대1인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거꾸로 느낌? 얘는 3대1 내분점이 아니고 1대3 내분점인 거죠. 그냥 그런 것만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돼. 저 분수를 보고 내분점이 그냥 생각나면 된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여 부교재 있는 거고요. 몰림포스 유형편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34번만 여러분 풀어볼게요. 이거 생각 안 날 수 있으니 이것만 여러분 딱 풀어보고 풀이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